회원 한 번 더 양한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대답 내용 중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스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등은 오늘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 NK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 국민통일방송의 대표 이광백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이라고도 하죠. 네. UMG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디렉터님하고 탈북자 그리고 또 기자님도 또 만났었었는데요. 네. 국민통일방송 UMG 그리고 데일리 NK 주로는 어떠한 이슈, 어떠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까? 국민통일방송은 하루에 3시간씩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 방송합니다. 한반도 시간으로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주파수가 6115kHz입니다. 네. 그리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이때는 5300kHz입니다. 네. 이걸로 좀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 NK는 북한 내에 있는 북한의 소식통들을 직접 취재해서 북한 뉴스를 먼저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에도 전달하는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중국을 얘기한다면은 그런 대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쓰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하거나 소식을 받거나. 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봐도, 저는 사실 우리 민족끼리 그거 굉장히 자주 올라가서 봐요. 네.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접속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소식을 어떻게 해석을 유입을 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국제상에도 알리고 한국에도 알리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마 전 세계에서 인터넷 선 자체를 사실상 차단한 나라는 아마 북한이 유일할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 또는 또 그 외의 나라도 인터넷 통제는 합니다. 네. 인터넷을 선을 차단하진 않지만 뭐 어떤 사이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방화벽을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예 북한 주민이 인터넷망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전국 모든 그러니까 주민이 다 접근이 그렇다는. 완전 불가네요. 네, 접근이 완전 불가고 접근할 수 있는 몇몇 특수계층, 허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감시 아래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전화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동통신망이 국제망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아마 이건 거의 북한이 유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북한을 취재하는 거 상당히 어렵고 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틈은 있고요.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틈은 있고요. 네. 그 좁은 틈을 통해서 북한 내 주민과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취재도 하고 뉴스도 전달하고 심지어 드라마나 뭐 영화 또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 컨텐츠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메모리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 이번에 타이페이 오시게 된 라이츠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타이페이에서 그러네요. 이걸 개최하게 돼서 네. 가까운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게 돼서 우리도
정말 이번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대표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 좋은 기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 방송국을 방문을 하셔서 네. 우리 사장님도 만나시고 부사장님도 만나시고 이야기 많이 나눴죠. 생각보다는 좀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뜻밖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굉장히 서로의 관심사들이 네, 네. 많이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막 사장님, 부사장님까지 다 모두 나오셔서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요. 네. 아까 제가 라이스콘 얘기를 했는데 오셨으면 라이스콘 같으면 이제 세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2개의 세션을 이번에 준비를 했고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북한 주민 대상으로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북한의 미디어 환경입니다. 특히 외부의 드라마나 영화 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어떤 식으로 당신은 보거나 듣고 있습니까? 이걸 조사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명 가운데 대략 한 28%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외부의 드라마, 영화, 특히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좀 위험하다라는 느낌인데요. 당연히 그렇고요. 어떡하죠? 그리고 네. 생각보다는 많은 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라디오, 외국에서 들어오는 라디오, 특히 이제 한국말 방송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이. 한국말 방송을 비교적 자주, 제 기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입니다.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듣는 사람의 비율을 봤더니 응답자 가운데 5% 정도가 100명 중에 5분이 그건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 높은 이상 비율이죠? 듣고 있다고 예. 응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 환경과 또 새로운 방법으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 네.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 연구자들 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션 특히 기술 쪽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라디오 보내잖아요. 네네네. 인터넷이 안 되니까 SD 카드를 손으로 직접 보내고 있어요. 라디오 그다음에 손으로 직접 보내는 메모리 카드 말고 네. 북한에 널리 퍼져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혹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또는 위성 기술도 있잖아요. 인터넷은 안 되는 사회이니 그러면 위성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운 좋게 뭔가 방법을 찾아낸다면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반도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 헌법 개정했잖아요. 네. 두 국가론이 나왔잖아요. 두 국가론은 이거 상상도 못한 거. 옛날 같으면 무력으로라도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한반도에서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 개인적으로 순수 저 개인 생각이에요. 한국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설득을 어떻게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괜히 고민을 하게 되고 국제상에서는 예전에 동서독을 제외하면 분단돼서 꼭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양안관계 얘기를 하곤 했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른 원래 한반도의 남북한의 분열하고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국제적으로 외국 분들이 나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북한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 분명 많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어떻게 해야 국제상에서도 도와주고 아니면 공감을 할 수 있는지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실 것 같아요. 좀 그렇진 않습니다. 공유를 해주세요. 아마 몇십 년 전까지도 남북 모두 북한은 이른바 혁명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로의 통일을 주장했고요. 네. 한국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양쪽 다 자기 체제로 통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흡수 통일. 그리고 공통성은 있었어요. 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는 네. 이른바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이것은 남북 모두 통일의 열기도 뜨거웠고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력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통일 강의나 북한 강의를 하러 갈 때 늘 그 관객들에게 첫 번째 묻고 시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통일을 원하시나요? 네. 통일이 될 것 같나요? 아. 아니면 통일이 부담스러운가요? 아니면 통일이 안 될 것 같은가요? 예전에는 1번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15년 전입니다. 아마 그 언저리부터 점점점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이 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를 가서 강의를 하면 두 번째 손 드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흔합니다. 인터뷰 2부는 3월 29일에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 통일이 되려면 어차피 북한이 달라지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되는 거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 체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2,500만 북한 주민이 좀 더 자유롭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도 북한의 민주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굉장히 큰 이슈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토요일 주간 시사. 오늘은 한국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의 인터뷰 2부를 띄워드립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점점점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 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요. 네. 북한은 공식적으로 두 개의 국가론이다 해서 적대 국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해왔던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물론 내부에서는 남조선 평정, 점령 이런 걸 내세워서 어차피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거다. 평화 통일을 내세웠었는데 이걸 그냥 무력 통일이라고 내용적으로는 하고 그냥 노선을 바꿨을 뿐 두 개의 국가론도 결국은 통일론이지 않겠느냐. 북한 내 주민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겉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던 통일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표현도 모든 교과서에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모두 이제 통일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논리로 이들에게 통일의 어떤 필요성, 통일에 대한 열망을 높일 것인가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뾰족한 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또 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입니다. 내부의 변화요.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이게 다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건 북한이 달라지는 겁니다. 북한이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면 어차피 북한이 달라지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되는 거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 체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2,500만 북한 주민이 좀 더 자유롭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도 북한의 민주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굉장히 큰 이슈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 북한 인권, 북한의 핵과 한반도 평화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 북한의 변화라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작은 변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뭔가 힘을 모아보자.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변화를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든 아니면 대화 교류 협력을 하든 아니면 저희처럼 북한 주민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꾸준히 한번 해가보자. 그러면 한반도 평화라든가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이른바 통일 문제 이런 것을 어차피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한 주민은 지금 일말에 그래도 통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5,300만 인구와 북한의 2,500만 인구를 더하면 8,000만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8,000만에서 1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가진 한반도의 통일 국가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큰 변동이긴 한데 그러나 이 남북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북한이 개혁개방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제성장을 한다면 아마 중국이나 한국이 보여줬던 두 자릿수 성장을 꽤 긴 시간 동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경제도 성장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급격히 떨어져 있는데
이 성장률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통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논리에 매달려 있어요. 경제. 그렇죠. 경제. 그거는 왜냐면 보통은 이제 8천에서 1억 네. 이 정도의 인구가 가장 적당하다고 우리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한국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주민도 어느 정도는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논리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은 잘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누가 결정을 할까요? 한국 국민이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국채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국제에서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이제 국제사회에 가서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 느낌입니다. 네. 느낌을 보니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일단 거의 모르고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공감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건 공감을 합니다. 북한이 달라지는 거. 특히 북한이 개방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인들마저도 네네. 북한이 개방되는 건 필요하지. 네. 북한도 중국처럼 좀 개혁 개방하면 좀 나아지지 않아? 21세기의 수용소라니.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인들마저도 네네. 북한이 개방되는 건 필요하지. 네. 북한도 중국처럼 좀 개혁 개방하면 좀 나아지지 않아? 굉장히 많은 국제사회에서 공감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 외에는 대표님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국민 개개인적으로도 또는 일반적인 단체라든지 그걸 보면은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K-컬처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타이완 사람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해요. 근데 처음부터 정치를 좋아합니까? 역사를 좋아합니까? 잘 몰라요.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아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공공 외교도 좀 힘을 쓸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RTI하고 UMG하고는 그동안 협력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통일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단파 주파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송신소의 주파수를 빌려서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 전파를 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음질이라든가 이런 게 북한 주민이 듣기에 네.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거보다 조금 거리가 가까운 이 대만 타이베이의 RTI가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야 너무 잘 됐죠. 아니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파수를 송출한다면 저희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의 수도 더 늘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조금 더 좋은 음질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적극 도움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 청취율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꾸준히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RTY의 지원과 협력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UMG의 콘텐츠 덕분이죠. 그리고 대표님을 비롯해서 기자님들, 프로듀서님들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는 벌써 긴밀한 친구, 아주 좋은 벗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과 대만은 뭐 정치적으로야 뭐 국교가 단절돼 있긴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밑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는 정말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나라죠. 네. 그리고 우리 진짜 네, 친해요. 그런 역사와 어떤 전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 그러니까 양국이 갖고 있는 이른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문제에 아주 강력한 이해관계를 두 나라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UMG 데일리 NK 훨씬 더 많은 북한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들어주고 많이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